자, 오늘부터는 그 소위 타자의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강의를 할까 합니다. 이 타자의 정치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미국식 정의론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.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식 그 소위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국내에서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뭐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원을 분배할 거냐, 뭐 주로 이런 문제였죠. 대표적인 사람이 롤스고 그거에 대한 반대가 무슨 노직, 뭐 마이클 샌들 이런 건데, 물론 뒤에 가면 뭐 메리안 영이나 낸시 프레이저 같은 정도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화적이고 또 어떤 그 분배론을 넘어서 새로운 인정의 차원, 해결 개념으로 얘기하면 어떤 새로운 어떤 인정의 차원, 뭐 여성운동, 환경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식 정의론의 핵심은 존 롤스예요, 사실은. 그래서 그 롤스 우리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, 오늘부터 할 이 타자의 정치학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시민권이 아니고 전부 타자죠, 타자. 일정한 어떤 그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난민들이라든가 뭐 이민자라든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탈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 정치학이 유지해왔던, 왜 자유주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하냐면 존 롤스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 기반이 칸트거든요. 그 다음에 노직은 뭡니까? 존 로크였고, 뭐 마이클 샌들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냄새가 나지만 뭐 기본적인 틀은 자유주의 정치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분배를 공정하게 할 거냐,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타자의 정치학,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뭐 노동자의 어떤 이동성이라든가 무슨 난민이라든가 뭐 이민자라든가 이런 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이런 사람들은 국내 정치에도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. 자,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혹은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거냐? 이거는 이 질문은 그 정의론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 서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만 이웃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. 여기는 이방인, 그다음에 이방인을 괴물이라고 표현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볼게 테리 이글턴이 썼던 사람은 낯선 자라고 하는 표현도 썼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낯선 사람들과의 불화, 그다음에 이웃,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친근한 감이 있죠. 뭔가 뭐 잘 모르지만 우리가 비슷한 사람 아니냐 하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좀 깔린 제목이고, 그 다음에 이방인, 여기 지금 이방인, 괴물 이런 건 무섭다는 거죠. 도저히 동화될 수 없다. 너 나가라,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. 그런 거 아니에요? 내가 보기에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방인 혹은 괴물이라는 개념이 양극단이죠.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논의들, 예를 들어서 뭐 연전에 제주도에 무슨 시리아 난민이 몇백 명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국적을 인정할 거냐, 이런 문제들, 뭐 이런 걸 놓고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. 어떤 영화 배우가 뭐 그걸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내에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영화 배우한테 무슨 악성 댓글을 달았다,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, 뭐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고, 또 다문화 가정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 섞여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죠.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다,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그래서 잘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, 아니다, 그 사람들 들어오면 범죄 저지르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쇄국이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한 150년 전에 소위 대원군 시절에 서양의 오랑캐들이 들어와서, 그때 오랑캐라고 했죠. 문을 열어라, 국호를 문호를 열어라 이랬을 때 당대의 소위 개화파와 쇄국파의 어떤 지적인 논쟁도 이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자, 이게 소위 이제 뭐 대원군, 최익현, 유인석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죠. 그러다가 반면에 또 무슨 김옥균, 뭐 유길준, 그다음 윤치호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어떤 힘을 읽고 서양 문물을
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좀 변화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사실은 그 논의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영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두고도 영어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제2 공여처럼 영어를 사용하자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어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개방을 얘기하는 거고, 아니다, 우리는 동양 문명권이고 우리 한국을 더 사랑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사실은 이런 타자, 이웃, 이방인, 뭐 이런 낯선 사람 이런 것들의 논의가 서유럽에서는 주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 문제로 최근에 불거지고 있지만, 그 논쟁이 우리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, 외국의 지식의 수입 문제,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, 이런 것까지도 연결돼서 우리가 논의를 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책 이 세 권 정도를 보여주면서 나눴던 얘기들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이민자나 난민들 문제예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유럽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,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좀 나중에 뭐 조금 이 강의 말미에 할까 합니다. 제가 이 타자의 정치학으로 다룰 사람은 크게 모아서 한 5-6사람인데, 우선 하버마스입니다.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전형적인 어떤 이성주의자 혹은 법절차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어떻게 보면 칸트의 맥락을 잇고 있는 사람이죠. 그래서 그 칸트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중요시하고, 그다음에 토론, 그 사람이 늘 강조하는 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은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인데, 사실은 그 찰스 테일러를 왜 하버마스와 같이 다루고 있냐면, 요 책이 그 찰스 테일러가 1990년대 초반에 그 캐나다에서 이제 그 국제 세미나를 할 때 주로 찰스 테일러가 그 인정의 정치학, The Politics of Recognition이라고 하는 책 논문을 발표했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토론자로 하버마스가 나서서 그 찰스 테일러의 입장을 비판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논문이 이제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.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 책은 번역이 안 됐는데, 이 찰스 테일러의 영어 논문에 대한 반박문이 요 이질성의 포용이라고 하는 이 책의 8장에 그 하버마스의 글이 여기 나와 있는 영어 논문으로 된 하버마스의 글이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. 그게 8장의 제목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하버마스 얘기를 하고 바로 찰스 테일러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, 이런 그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논문 속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났고, 차이가 드러났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찰스 테일러의 입장은 제가 보기엔 해결적인 입장이 강해요. 제가 찰스 테일러를 그 강의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, 하버마스가 칸트주의적인 입장에서 법적인 정당성의 절차, 합리적인 의사소통 이런 걸 강조했다면, 찰스 테일러는 뭐 주로 이제 그 캐나다 내에서의 그 영어 사용권과 불어 사용권 주민들 간의 갈등, 소위 이제 퀘벡주가 소수 민족이죠. 불어 사용하는 그 주로서 거기에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리를 펼 때, 이 사람이 주로 근거하는, 찰스 테일러가 주로 근거하는 철학적 기반이 해겔이에요. 사실 인정투쟁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하버마스와 찰스 테일러를 같이 보면은 그 입장 차이가 분명해요.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다룰 사람이 뭐냐면 레비나스와 폴 리게르를 다룰 겁니다. 이 레비나스와 폴 리게르는 그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데, 레비나스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죠. 하버마스의 칸트주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환대라는 개념을 쓰는 건데, 이 환대라는 개념은 굉장히 종교적인 냄새가 강한 거예요. 이 사람이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들려나겠지만 무슨 얼굴, 향유, 환대 뭐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. 이런 개념들은 약간 하이데거 철학에서 온 개념들도 있고, 예를 들어서 향유 같은 개념은 하이데거의 개념인데, 얼굴 이런 건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강하단 말이에요. 그 종교적인 냄새가 강한 그 레비나스의 입장은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가졌던 한계,
그 이 사람이 토탈리티라는데 그 사람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토탈리티의 앵피니, 그러니까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건데, 전체성이라고 하는 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일정한 틀을 갖고 있고 이 전체성에서 벗어나는 것, 밖에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을 무한이라고 보는 거예요. 우리가 밖에 있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과 낯선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, 그 옆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폴 류케르라는 사람이에요. 폴 류케르가 썼던 그 수암엠 까모노트루, 그러니까 타자와 같은 나 자신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. 대단한 책이에요, 이것도. 그러니까 이 폴 류케르는 레비나스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뭔가 좀 나와 상대의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된다.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호 주관성 혹은 우정의 개념을 들어요.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타자에 대해서 그 강조점을 두는 레비나스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일단 여기까지 끊고 가겠습니다.